안녕하세요. 저희는 세포 내 구성 성분과 기능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진행되며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원핵세포란 체세포 분열을 하는 또렷한 핵이나 염색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세포를 말합니다. 특징으론 단순한 구조, 명확하지 않는 핵 등이 있습니다. 진핵세포란 분열하고 있지 않는 시기의 세포에서 핵막으로 쌓인 핵을 가진 세포를 말합니다. 이는 원핵세포와 다르게 복잡한 구조, 세포막으로 둘러싸인 핵이 특징입니다. 다음으론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차이인데요. 총 3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능 차이입니다. 원핵세포의 유전 정보는 세포질 내에 위치한 원형 DNA에 저장되어 있으며 리보솜을 통해 단백질 합성이 이루어집니다. 진핵세포는 핵을 통해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미토콘드리아와 같은 다양한 세포기관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물질을 분비하는 등의 복잡한 생명활동을 수행합니다. 두 번째는 세포 소기관의 유무에 따른 차이입니다. 원핵세포는 소수의 세포 소기관만을 가지고 있으며 복잡한 세포 소기관이 없지만 세포막 내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세포 내 필요한 과정을 수행합니다. 진핵세포는 핵을 포함한 여러 세포 소기관을 가지고 있어 복잡하며 이 소기관들은 각각의 특화된 기능을 담당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포 분열 방식의 차이입니다. 원핵세포는 이분법이라는 단순한 방식으로 세포가 2개로 나누어져 빠르고 효율적으로 세포 분열이 이루어집니다. 진핵세포는 복잡한 세포 주기와 유사 분열 또는 감수 분열 과정을 거쳐 세포가 분열되는데 이 과정에서 유전 물질이 복제되고 분배되며 이는 세포의 복잡한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핵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핵은 세포를 조절하고 핵망으로 세포줄과 분리되며 유전체 DNA가 대부분의 유전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핵의 DNA는 세포의 거의 모든 활동을 조절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발표 내용은 단백질 합성과 에너지 생산 소기관입니다. 단백질 합성 소기관의 흐름은 리보솜, 스포체, 골지체, 소낭, 최종 목적지 순서로 진행됩니다. 에너지 생산 과정 전체를 간단히 보면 포도당은 세포질에서 먼저 분해되어 소량의 에너지와 중간 물질을 만들고 이 물질이 미토콘드리아 기질로 들어가 TCA 회로를 거칩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전달계가 내막에서 작동하여 ATP를 대량으로 합성하며 포도당 1분자당 약 30개에서 32개의 ATP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제 단백질 합성 소기관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리보솜은 단백질 합성의 시작점으로 RNA와 단백질로 이루어진 작은 구조물입니다. 여기서 mRNA의 염기 서열을 읽어 아미노산을 연결하고 합성된 단백질은 소포체 내부로 전달됩니다. 자유 리보솜은 세포 안에서만 쓸 단백질을, 소포체에 묻은 리보솜은 분비 단백질을 주로 합성합니다. 소포체는 세포 내에서 물질을 합성하고 운반하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조면 소포체는 표면에 리보솜이 붙어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고 활면 소포체는 지질 합성과 해독작용, 칼슘 저장을 담당합니다. 합성된 단백질과 지질은 소낭으로 포장되어 골지체로 이동합니다. 왼쪽의 이미지를 보시면 리보솜이 세포질과 소포체에 위치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골지체는 세포의 정제, 포장, 배송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포체에서 넘어온 단백질과 지질을 최종 가공하고 막단백질에 붙은 선촉꼬리표에 따라 정확한 목적지를 지정합니다. 가공이 끝난 물질은 다시 소낭에 포장되어 운반됩니다. 소낭은 막으로 둘러싸인 작은 운반체로 물질을 저장하거나 세포 안팎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중 분비 소낭은 세포 밖으로 물질을 내보내고 내포성 소낭은 외부 물질을 세포 안으로 들여옵니다. 이제 에너지 생산 소기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너지의 대부분은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집니다. 세포의 에너지 수요에 따라 개수가 달라지며 근육세포처럼 에너지 소모가 많은 곳에는 수천 개가 존재합니다. 이미지를 통해 미토콘드리아 구조를 보실 수 있는데요. 구조는 외막과 내막, 그리고 주름진 내막 안쪽의 기질로 이루어져 있고 이곳에는 수백 종의 효소가 있어 음식소 화학결합을 분해해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소가 사용되고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방출된 에너지는 ATP 합성에 쓰이고 만들어진 ATP는 세포질로 이동해 세포 활동에 활용됩니다. 일부 세포는 지방이나 글리코겐을 저장해 필요할 때 ATP 생산에 사용합니다. 지방은 주로 지방세포에, 글리코겐은 근육세포에 저장되며 특히 글리코겐은 지방보다 빠르게 ATP를 생성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세포는 내부를 지탱하고 움직임을 조절하는 뼈대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를 세포 골격이라고 하며 세포 골격은 세포의 모양을 유지하고 세포 내 소기관의 위치 이동, 세포 분열, 세포 이동 등 다양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세포 골격은 크게 미세 소관, 미세 섬유, 중간 섬유로 나뉩니다. 미세 소관은 세포 내 수송과 세포 분열에 중요하고 미세 섬유는 세포 이동과 근육 수축에, 중간 섬유는 세포의 기계적 안정성에 기여합니다. 첫 번째는 미세 소관입니다. 미세 소관은 약 25나노미터 직경의 속이 빈 관 모양 구조로 알파와 베타 튜뷸린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세 섬유입니다. 미세 섬유는 세포 골격 중 가장 가늘고 액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은 중간 섬유입니다. 중간 섬유는 말 그대로 크기가 중간 정도이며 케라틴을 비롯한 여러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세포 골격을 바탕으로 실제로 세포가 어떻게 움직이고 내부에서 물질이 어떻게 운반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포 안에서 물질이 이동할 때는 단순히 확산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세포는 모터 단백질이라고 불리는 특수한 단백질을 사용해 소포나 소기관을 목적지까지 운반합니다. 여기 보이는 키네신과 다이닌이 대표적인 모터 단백질입니다. 미세 소관 위에서 키네신은 보통 플러스 말단 방향으로, 다이닌은 마이너스 말단 방향으로 소포를 옮깁니다. 이 과정은 ATP를 에너지원으로 하여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미세 섬유 위에서 작동하는 모터 단백질 미오신을 보겠습니다. 미오신은 액틴 필라멘트를 따라 이동하면서 세포 내 물질을 옮기기도 하고 세포의 모양 변화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특히 근육세포에서는 미오신이 액틴과 결합하고 ATP를 사용해 수축 운동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근육 수축의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세포 외부에서 일어나는 운동 메커니즘을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선모와 편모의 운동입니다. 선모와 편모는 모두 미세 소관으로 이루어진 9+2 배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다이닌 단백질의 작용으로 휘어지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선모는 짧고 많아서 일제히 파도처럼 움직이며 편모는 길고 수가 적어 채찍처럼 휘둘러 세포를 이동시킵니다. 즉, 선모와 편모는 세포가 외부 환경 속에서 실제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포막은 모든 세포와 세포 소기관을 둘러싸는 경계막으로 유동 모자이크 모델로 설명됩니다. 이 모델에 따르면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2에 여러 단백질이 모자이크처럼 박혀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지질 이중층은 친수성 머리와 소수성 꼬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이 스스로 배열되면서 막을 형성합니다. 막 단백질은 효소로 작용하거나 물질을 수송하거나 신호를 인식하는 등 세포 활동에 꼭 필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세포막은 매우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물질은 들여보내고 불필요한 것은 막아내는 선택적 투과성을 가지고 있고 수동수송이나 능동수송, 삼투 현상을 통해 세포 안팎의 물질 농도를 조절합니다. 세포막은 세포 형태를 유지하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도 하며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 신호를 세포 내부로 전달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세포와 서로 인식하고 상호작용하면서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농도 차이에 따라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작은 분자는 세포막을 직접 통과하기도 하고 이온이나 극성 분자는 수송 단백질을 통해 이동하는 합성 과정과 물의 이동을 조절하는 삼도 형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능동 수송입니다. 이 방식은 에너지를 사용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질을 운반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바로 나트륨 칼륨 펌프입니다. 이 펌프는 세포 내의 이온 온도를 조절하여 신경신호 전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포가 물질을 한꺼번에 주고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세포의 유출작용은 세포 내부의 소낭이 세포막과 융합하면서 호르몬이나 신경전달 물질을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이고 반대로 세포 내 섭취작용은 세포막이 안으로 말려들어가 큰 분자나 입자를 세포 안으로 들여오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는 액체를 마시는 듯한 음세포작용, 세균을 먹는 식세포작용, 그리고 특정 물질만 골라들이는 수용체 외계 섭취가 포함됩니다. 저는 세포 내 물질 처리와 항상성 유지에 관련된 소기관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포 안에는 환경을 유지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소기관들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리소좀, 포옥시좀, 그리고 액포가 있습니다. 먼저 리소좀은 세포 내에 손상된 소기관이나 불필요한 물질을 분해하여 처리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강력한 가수분해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세포 내의 노폐물 정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포옥시좀입니다. 포옥시좀은 과산화수소와 같은 유해한 물질을 분해하여 세포를 보호합니다. 주로 간세포에 많으며 산화반응과 해독작용에 관여합니다. 마지막으로 액포는 물과 영양분, 노폐물을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특히 식물세포에서는 중심 액포가 크고 세포의 삼투압과 팽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동물세포에도 존재하지만 상대적으로 작고 저장 기능 위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소기관들은 세포가 외부 환경 변화 속에서도 내부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세포는 항상성을 유지하고 정상적인 생명활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